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양 전기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양 전기공업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매출처가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현대로템, 하나오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부터 조선 관련된 모멘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선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슈퍼사이클 돌아왔다.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22년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수주 그리고 선가지수나 어떤 환율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 관련된 이론이 나와준 건데 다시금 시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방위액부터 해서 군사비 지출이 증가를 하니까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바로 트럼프 관련된 효과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경우에는 주요 통화국 이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와주면서 강달러에 대한 시장의 어떤 예측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이나 방산 모두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양전기공업의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4일 이렇게 윗꼬리가 좀 출현을 해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시초 테마가 불었습니다. 동해에 석유랑 가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석유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하고 한국가스공사, GSE 같은 가스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시추 관련된 종목들까지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을 했다. 대양전기공업도 이에 따른 흐름을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월 중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트럼프발 효과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국 제재하면 반사 이익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각 국가마다 GDP 비교해서 한 2% 이상까지 방위액을 증가시켜라 라는 내용을 좀 펼쳐주고 있죠. 그래서 각자의 국가는 각자가 지켜라 이런 기조를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이 증가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방산 수출이 좀 좋은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 조선부터 방산까지 엮이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인의 매집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조선이랑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연기금 쪽에서는 좀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양전기공업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주도주는 조선하고 중공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선가지수가 상승하고 수주도 대부분 확보해놨고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기조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중공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실적 역시 24년부터 제대로 나오는 게 조선주 이 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트럼프 당선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수혜주가 존재하는데 직관적으로 방산주가 첫 번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의견이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무역 제재를 통해서 반사이익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방위액 자체를 글로벌적인
유가로 하여금 증가시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더욱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방산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대양전기공업은 조선과 방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더욱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가가 한 90불 초반부까지는 상승해줘야 된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관점에서 유동성이 돌게 되면 원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유가도 상승하는 흐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가가 다시금 이렇게 좀 상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소가 좀 있겠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7월 17일 오늘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인데 23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를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7월 31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증가된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수요는 탄탄하고 공급은 줄어드는 모습을 통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를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가도 상승하면서 고유가에 대한 기조로 인해서 조선 관련된 사이클이 좀 제대로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이 됩니다. 현재 1383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4월부터 박스권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주요 통화국의 약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잘 살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달러 관점으로 봤을 때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고환율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 방산 모두 수혜를 누르게 되면서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현재 구간이 121선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1선과 1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그 윗구간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은 5월부터 6월달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6월 3일날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은 시추 테마가 엮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동해석유가 이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는지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